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급식비 미납자에서부터 내 집 마련까지 그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5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제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내 집 마련을 했던 비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또 K 장녀로서 가족들을 부양을 해가면서 또 결혼도 내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19년도 6월이었으니까 이미 막차다라고 하는 순간보다 조금 뒤였거든요. 보통은 18년도 하반기, 19년도 초를 막차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막차보다는 조금 뒤였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하면은 와, 그때 집을 사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29살에 서울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해서 또 유사한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은 제가 카드를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비결 5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 사실 이거는 저보다 짝꿍님이 관심도가 더 컸는데 짝꿍님이 전셋집에 살면서 첫 번째 신혼집에 살면서 거의 퇴근을 하고 나면은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네이버 부동산이랑 호갱노노를 보는 거였어요. 짝꿍님이 맨날 그렇게 호갱노노랑 네이버 부동산을 막 들여다보길래 제가 하루는 아니 근데 우리 전셋집 아직 기간도 한참 남았고 우리 내 집 마련하려면 멀었잖아,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봐? 라고 했을 때 짝꿍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 아니어도 대비를 해야지, 뭐 어떤 동네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봐놔야 우리가 진짜 집을 사고 싶을 때 아, 요 동네가 이 정도 집값이었지, 아, 요 동네가 살기 좋았지, 착착착착 잘 흘러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 생각해보니까 되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커리어에서든 뭐 자기계발에서든 혹은 뭐 인생 전체의 나의 개인적인 거에 관련해서든 뭐든지 미리 준비하고 항상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왜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 되게 눈이 딱 번뜩 뜨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셋집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당장 내 집 마련 생각이 없어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괜찮은 지역은 어딜까? 그리고 그 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없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왔어요. 날씨 좋은 주말에는 운동화 탁 동여매고 지하철 타고 해당 동네까지 가가지고 정말 주민처럼 산책도 한 바퀴 해보고 겉핥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동네 주민처럼 아, 마트는 요쯤에 있구나, 아, 산책길은 요 정도에 있구나, 혹시 우리가 나중에 자녀 계획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학교는 요 정도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멀리 내다보고 주민처럼 거의 한 반나절 정도를 거기를 막 누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었죠. 진짜로 내가 지금이다, 집을 사야겠다 싶을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중요한 총알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에 대한 정보력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정말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 막연한 백지에서 데이터를 야금야금 모으는 느낌이라면 금융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정보라 함은 특히나 거의 99% 대출에 관련된 거예요. 100% 내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대출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은행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은행원이 굉장히 황당해할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요런 정보들이 있어야 은행원이 소정의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저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은행원이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요 아파트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내가 어느 정도 추렸으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 하려는 게 아니어도
정보를 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디딤돌 대출이 되는지, 혹은 기타의 기금 대출이 되는지, 혹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들을 받는다면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을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직 은행원이었다 보니까 희애님은 대출에 관해서는 진짜 수월하게 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원 출신이고 뭐 현직 은행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에 현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은행은 이 정도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이만큼 대출이 나올 수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금리도 다르고 대출을 해주는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다 조금씩 달라서 모든 은행들을 다 가봅니다. 현직, 전직 은행원들도. 저는 다행히도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집을 사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평일에 굉장히 많은 은행을 다녔어요. 거의 시중은행은 다 다녀봤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금융상담사 분들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도 통화도 다 해보고, 대출 상담사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분들도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영업을 하시는 거라서 믿고 맡기셔도 되거든요. 대신에 대출 상담사가 맞는지 그 확인 절차는 거쳐야겠지만, 또 간혹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대출을 해주는 기준이 다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지점도 한번 가보고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데이터도 또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은행은 몇 %까지 나온다, 어디 은행은 몇 %까지 나오긴 하는데 금리가 좀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한 30년 갚잖아요. 그럼 그 30년 동안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끌을 한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단계 좋은 아파트를 가거나, 혹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좀 더 고층을 간다거나, 그런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몇 개를 추려가지고, 거기를 당장 안 가더라도 평상시에, 진짜 평상시에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지금 당장 집을 갈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각광받는 아파텔은 어떤 대출을 받을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텔도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주담대 아니야? 주택담보대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아파텔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그래? 내가 실거주하는데 나는 아파텔? 괜찮아. 그러면 나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잖아요.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지, 어떤 거는 가능할지, 어떤 거 불리할지, 이런 게 다 견적이 나옵니다. 보통은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돈 때문에 갈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유튜브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서울 내 집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내 집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꽤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하나같이 들어보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정보력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승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생각보다 모은 돈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 모았는데 이 돈으로도 대출을 이렇게 받고 이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네? 사야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정보력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짝꿍님한테 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저였거든요. 나 지금은 내 집 마련할 생각 없는데 굳이 지금?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짝꿍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아니야, 우리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 라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벌인지 상인지 모르겠지만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의도치도 못하게 집을 빨리 사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면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전셋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집을 못 샀겠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객관화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집도 그렇거든요. 이 집은 이건 좋은데 저건 별로야. 이 집은 이건 좋은데 가격이 비싸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집을 살 때에도,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도 나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뭔지를 좀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학교가 가까운 게 최우선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이 편한 게 좋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관리비 비싼 거는 별로야.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그런 돈들이 중요할 것이고, 와, 이 집은 진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집은 아마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집을 보시다 보면 완전 느끼실 텐데, 제가 사는 집은 관리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완전 초역세권이어서 교통 면에서는 저희 1순위를 완전 충족을 시켜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또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실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을 살 때 그런 우선순위를 미리 매겨 놓으시면은 집을 고를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타이밍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타이밍이지만 내 집 마련이 진짜 타이밍이라는 단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살지 말지의 타이밍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살 때도 이 집일까 이 집일까 이 고민하는 그 타이밍도 있을 것이고, 또 대출도 언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더라, 뭐 금리 혜택이 있다더라, 그런 타이밍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타이밍의 산을 넘고 넘어야 따단 내 집 마련 성공, 이렇게 우리 석세스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기회라는 여신은 머리가 굉장히 긴데 이 머리가 앞에만 달려있고 뒤에는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슉 지나갈 때 기회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딱 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나면은 뒷머리가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짝꿍님이랑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갖고 정보력을 모았기에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셋집에 하필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타이밍이 한 단계 왔죠. 근데 그때 저희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전셋집에 갈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까? 이때 선택할 타이밍이 됐죠. 이때 저희는 시장의 추이를 쭉 봤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네? 짝꿍님이 또 전셋집을 처음 살아보는 거였어요.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전셋집은 처음 살아보는 건데 전셋집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타이밍.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집을 살 타이밍이다 라는 결단을 딱 한 거죠. 이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은 기회랑 비슷한 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력이 바탕이 돼야, 시야를 넓혀놔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결단력인데요. 제가 이 집을 살 때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집이 이제 아파텔이거든요. 서울 완전 역세권에 있는 아파텔인데, 이게 이제 아파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집값이 2배가 됐지만 그때는 좀 이제 고나리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세요. 누구 돈 나갑니까? 내 돈 나가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귀담아 듣는 건 좋거든요. 좋은데 결국은 내 돈이 나가는 거고, 내가 혹시나 이 집을 선택함으로써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 책임이고, 그 사람한테 조언해준 사람한테 너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집 사면 좋다고 했잖아. 입주하니까 너무 별론데? 라고 얘기를 해봤자 결국 내 돈 나갔고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내 집 마련은 결국 정보력이랑 결단력, 이 두 가지로 하는 것 같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혹은 내가 이 집에 대한 정보력,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혹은 발품을 파는 임장이나 기타 등등의 나의 확신, 결단력만 있다면
후회도 내 몫이고 또 좋은 것도 내 몫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의 조언은 조언으로만 듣고 결국은 강인한 결단력을 내가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나에게 득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서만큼은 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좀 빨리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거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내 집 마련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다. 요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돌아보면은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 장학금도 빵빵하게 받고 뭔가 자기 개발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Why not? 이라는 요 한 문장을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내가 좀 더 발을 팔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정보력 알아보면 되지, 요 생각으로 항상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내 집 마련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쥐뿔 모은 게 없었는데 이렇게 또 내 집 마련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정보만 있다면, 그리고 약간의 결단력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작은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요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시리즈 5가지의 이야기 저의 수다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시리즈들 종종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